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가정부와 남편의 수상한 관계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주부예요. 저와 남편은 식당을 크게 하고 있는데 제법 매출이 나와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딸들은 저희 음식점을 물려받겠다고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봐주던 가사 도우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집안일 솜씨가 좋아 오래 함께 했는데 급여까지 올려준다 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 다른 사람을 구해야만 했네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시는데 저는 고민하던 찰나 잘됐다 싶어 사람 한번 보자 했습니다. 시어머니 소개로 저희 집에 찾아온 새로운 가정부는 생각보다 앳된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이라는데 남편이랑 이혼 후 아들 하나 데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딱하긴 했지만 일단 3일 정도 일하는 거 봐서 고용하겠다고 했고 지켜보니 딱히 흠잡을 곳은 없겠더라고요. 일단 급해서 저는 바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집에 일하시던 분이 바뀌니 식당이 아닌 집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요리 솜씨가 저희 입맛에 딱 맞는 게 전에 가정부는 요리가 좀 불만이었는데 새로 들인 가정부는 볼수록 진복이더라고요. 저는 오래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급여도 약속한 금액보다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가정부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며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죄송해요, 사모님. 사실 제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뭐가 문제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에 이모 집에서 아들을 맡아줬는데 갑자기 이모가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4살짜리 아들이랑 같이 입주 도우미를 알아보려고 해요. 라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알겠다고 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을 다시 구하자니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집안에 낯선 사람을 들이자니 찝찝하기도 하고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살림에 손대는 입장이라 입주 도우미까진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근심 어린 얼굴을 하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남편은 이 사람아, 뭘 그런 걸 고민해.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당신 살림 손 떼고 다 맡겨버려. 가게에만 신경 써도 벅차했잖아. 노는 방도 많은데 하나 내어주고 편한 게 낫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외부 사람 집에 들이기가 좀... 라고 고민하니 남편 답답하다는 듯 저를 계속 설득하대요. 한 달 정도 사람 봤음 됐지 또 어머니가 소개시켜줬는데 허튼 사람일까봐 내볼 땐 능글스런 우리 또래 아줌마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나이 젊은이 부리기도 쉽고. 안 그래?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묘하게 걸리는 게 쉽게 승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연락와서 사정 얘기 들었다고. 실은 그 젊은 아줌마가 아는 사람 친척인데 아이 이모이긴 핑계고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재산까지 다 뺏겨 오갈 데 없어서 입주도 의미를 알아보는 거라며. 같은 여자로서 사정도 딱하니 제게 좋은 일하면 은덕이 다 돌아온다고 온갖 가머니설로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때 검은 속셈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 공세에 그 가정부를 입주로 맞아들였습니다. 짐 옮기던 날 가정부는 제게 너무 고맙다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 하고 본인 아들도 같이 살게 되었으니 임금은 올려받지 않겠답니다. 어린 아들을 제게 보여주는데 아들이 이상하게 남편은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웃는 얼굴이 남편이랑 아주 똑 닮았습니다. 뭐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집안일을 몽땅 맡겠네요. 전 남편 말 맞다나 가게에 온 집중을 다했습니다. 딸들이랑 머리 모아 영업 전략이랑 신메뉴 개발에 몇 날 며칠 밤 새워가며 가게 주방에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신메뉴가 손님들에게 반응이 좋자 매출도 덩달아 급성장하더라고요. 가게가 바빠지자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고 일에 지친 딸들이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있냐며 불면 소리로 투정 부리는 것 제가 달래줬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오신 김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나봐. 빈집에 혼자 계시긴 뭐하시니 아빠가 같이 계신 거니까 너무 그러지마. 네, 맞습니다.
요새 들어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편인데 이유가 디스크가 심해지셔서 저희 집 근처에 디스크 전문 병원으로 옮기시면서 들른다 하시더라고요. 덩달아 남편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딸들이 내심 걱정했던 게 집안에 젊은 가정부랑 아빠랑 단둘이 있는 거였는데 다행히 할머니가 같이 있다고 하니 맘을 놓더라고요. 남편이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은 안 됐지만 딸들의 말처럼 아쉬운 대로 남편한테 언지를 한번 줘야겠다 생각했네요. 재료까지 뚝 떨어져 버려 아예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놓고 준비하는 동안 전 집으로 갔습니다. 많이 급해 전화를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 문을 여자 전혀 예상치 못한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대요. 아니,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 노래 주제가가 크게 틀어진 상태로 가정부 아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며 시어머니 잘한다 박수치며 좋아하셨고 남편은 가정부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채로 과일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그냥 뇌정지가 온 것처럼 멍해지대요. 저것들도 얼마나 빠졌는지 사람 들어오는 도어락 소리도 못 듣고 저것들만의 시간에 즐거워하며 난리였습니다. 율동하던 아이가 먼저 제 기척을 느끼고 하자 그것들이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바퀴벌레처럼 후다다닥 제자리를 찾으며 놀란 눈으로 절 보더라고요. 다짜고짜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가 먼저 제게 선망을 날리시더군요. 아니, 넌 올 거면은 연락을 하고 와야지.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는 법이 어딨냐? 시엠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게 어디서 못 배운 버릇이야? 하며 생트집을 잡으며 호통을 치시는데 전 그냥 어이없어 헛웃음만 나왔네요. 이때 가정부가 아이와 함께 눈치 보며 제 옆을 지나갔고 전가 정보파를 잡으며 비싸대기를 달렸습니다. 가정부는 뺨을 부여잡고 억울한 듯 절 노려보더라고요. 아이가 제 엄마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단번에 절 말렸습니다. 시어머니까지 같이 합세하여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어디서 막 빼먹은 짓이야? 고얀 것 아무리 화가 나기로써니 어떻게 애 앞에서 우리 손주애미한테 손찌검을 해. 전 이 상황에 숨이 멎을 것 같아 아닌 걸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정부 아니 상간녀 역성까지 드니 처절한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악을 쳐댔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어요? 우리 손주 애미요. 저 여자가 어머니 소주 낳아줬어요. 어떤 손주요? 설마 제 남편 손주는 아니겠죠? 저 애가 어머님 손주는 설마 아니겠죠? 라고 하니 시어머니 제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 우리 소주다. 네가 못 낳아준 떡두꺼비 같은 우리 손주. 저 아이가 낳아서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줬어. 5대 독자를 낳아줬는데 고맙다고는 못해줄 망정 네가 이딴 식으로 나와. 예전 같았으면 칠거지하게 벌써 쫓겨났어야 해. 여태 제가 시어머니께 해준 모든 정성들이 수포로 돌아감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아이랑 남편이 닮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엮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이 상황에서 불리해질까봐 되려 뻔뻔한 작태로 큰소리치는 게 가관인지라 비아냥으로 맞받아쳐줬습니다. 대체 없는 무지한 노인네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진 줄은 몰랐네요.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들 타령이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젊은 여자랑 바람 주선하셨어요? 집에 상간녀 가정들이고 천치들이랑 손주 재롱 보니 좋으시냐고요. 딴 집 살림도 아니고 어떻게 제 집에 상간녀를 가정부로 들일 생각을 해요? 다 필요 없고 제 집에서 흉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들 꺼지세요. 목에 핏줄까지 세우며 윽박지르니 계산 끝낸 남편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네요. 억지로 자기 상간녀도 무릎 꿇리며 같이 빌게 합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 여자네 아들 낳아주느라고 이혼까지 당했어. 내가 나이가 드니까? 죽을 때 조상님요 뭐 지금 한 번만 다 읽어주면 안 될까 볼 낯이 없어 아들을 봐야겠더라고. 왜 요새 대신 아이 낳아주는 것도 있잖아. 그냥 당신 대신 아들을 낳아준 여자이니까 불쌍하게 여겨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 잘한다고 맘에 들어 했잖아, 응? 여보, 와, 비싼 쌀밥 먹고 저딴 생각을 어찌 감히 입 밖에 냅니까? 남편이랑 상간녀가 싹싹 빌고 그 옆에 애까지 같이 무릎 꿇려 빌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미친 걸까요? 아님 제가 미친 걸까요? 남편이 전부터 아들을 원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 둘 낳고 자궁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 들들 볶아도 남편은 딸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를 위로해줬는데 다 늙어서 가정부 사이에서 아들을 낳다니 끔찍했습니다. 대강 얘기를 듣자니 남편과 상간녀는 5년 전 수영단이다 만났다 하더군요. 말이 잘 통해 술 한잔하다 선 넘었고 아이를 갖게 된 상간녀는지 남편의 아이이냐 키우다 자식이 안 닮았다고 의심하던 남편한테 유전자 검사에 걸려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났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살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남편과 꼼짝 모의를 해 내친 김에 비어있던 저희 집 가정부로 들여보냈던 거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전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 찍힌 꼴이 되었네요. 상간녀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제발 사모님 아니만이라도 거지 주세요. 이제 몇 년 있으면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제 아이 사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10년 만에 처음 찾아와준 아니라 아이라 아닌 걸 알면서도 엄마가 되고 싶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저희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대로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저에게 떼어놓고서 밟고 가슴을 쳤습니다. 살면서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 네 자식 존재로 내가. 전 남편이랑 바로 협의 이혼을 했고 지산분배나 위자료 없이 끝내기로 하면서 그냥 깔끔하게 맨몸으로 쫓아냈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애걸고 넘어지자 순순히 제 뜻대로 해주더라고요. 끝까지 딸은 모르게 하고 싶었었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모를 수야 없었겠죠. 아직 돌다 시집도 못 갔는데 자식에게 못다한 부모 노릇이 후에 딸혼사에 흔들까봐 제일 걱정이지만 딸들이 그나마 씩씩해서 마음 놓아 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요. 나중에 후문으로 듣기에 그렇게 절절한 모정품은 상간녀는 아들 사랑만큼 남편은 아니었는지 시어머니랑 계속된 갈등 끝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버려 사내만해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모른 척 전화 왔는데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뭐든지 금기된 일이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턴 술술 넘어가는 법이죠. 역지사지라고 남편 역시 저처럼 똑같은 심정 겪었으니 제 심정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저 저희 가게 잘되니 일하고 돈 버는 재미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